6일 지방선거 당선인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선출됐는데요. 특히 계양구의 경우 박형우 구청장이 3선으로 물러나면서 과연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지 관심을 모았습니다. 여느 때보다 치열했던 계양구청장 선거, 더불어민주당의 윤환 당선인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선거 때 못지않게 선거 이후도 바쁘다고 하는데 당선 이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일단 저희 계양 구민들이 민선 8기 구청장으로 저를 선택해 주신 거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네. 요즘에 굉장히 바쁩니다. 인수위도 꾸려야 되고, 네. 또 당선 사례 인사도 좀 드려야 되고 그래서 바쁜 일정으로 오히려 선거 때보다도 네. 더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계양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네. 계양은 진보 색채가 강한 지역인데 네. 대통령 취임 후 곧바로 치러진 선거인 만큼 긴장감이 굉장히 높았어요. 네, 네. 이번 선거 치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저희 계양구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려운 선거였다고 저는 보고 있고, 저희 네. 계양구는 특히나 그 정의당에서 후보를 공천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 계양구는 특별히 더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네네. 더 열심히 했다. 그리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으로 분류가 돼서 그렇죠. 예. 전략공천으로 이재명 후보께서 오셨는데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이 선거 운동하면서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와 같이 힘을 모아서 열심히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6%포인트 차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네. 국민들이 지지해준 결정적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양이 변화의 시기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준비된 후보를 선택해 주시지 않았나. 제가 6대, 7대, 8대 3선 의원으로서의 경험과 또 8대 전반기 의장의 이 경험을 토대로 네. 계양을 잘 발전시켜달라, 이런 열망이 있으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그런 구청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선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시잖아요. 3선 구의원도 지내셨는데 네. 구의원 선거와 이제 구청장 선거 무게감은 굉장히 달랐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떠셨어요? 당연히 다르죠. 일단 지역 범위가 늘어나서 저희 그 구의원 선거의 4배 정도 되는 네. 그 범위가 넓혀지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범위가 넓혀지고, 제 지역구는 구의원은 10여 년을 하면서 골목골목 정말 세부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아무리 제가 의장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 범위가 넓어지니까 이 공약사항도 그렇고 또 유권자들 만나는데도 좀 생소함이 있고, 그래서 네네.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의장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네. 잘 돌파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셨는데 이번 선거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느 지역보다 이제 계양구의 투표율이 또 높았어요. 네. 국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바라는 이런 희망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네. 그 중에서 제1 현안 어떤 것으로 좀 꼽으시던가요? 저는 당연히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네. 우리 계양구가 그동안 그 일자리가 없어서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그래서 베드타운이라는 오명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계양의 시대를 내야 된다라는 그런 주민들의 욕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박형우 청장께서 시작한 서원 일반 산업단지, 이게 잘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제 청장이 되면 구민들이 청장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이제 그 일자리를 제대로 네네. 좀 확보해서 그동안 그런 오명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 그런 그 계양의 시대를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으셨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일자리 저희도 이제 취재하면서 현장에서 가장 강조하셨던 이제 선거 슬로건 중에 하나였는데 네네. 그 이야기는 또 차후에 또 자세히 한번 네네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3선 구의원을 지내신 만큼 이제 이미 지역 현안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청장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실 텐데 네. 행정 철학 어떻게 갖고 가실까요? 그 3선 의원이라고 그래서 모든 행정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또 이 구의원의 역할과 자치단체장의 역할은 좀 다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이나
또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양하게 듣고서 규정을 펼칠 생각을 하고 또 자문 기구를 좀 만들어서 자문단의 여러 가지 역할을 좀 기대하면서 같이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풀어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단 구성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 주셨던 이제 일자리 그리고 지역 먹거리 이야기로 좀 지역 핵심 이슈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해요. 네네네. 계양구의 가장 큰 현안 사업이라면 누가 뭐래도 이제 계양 테크노밸리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예. 부천 대장 신도시의 경우에는 SK 연구단지가 이제 들어오기로 네네네. 되어 있는데 계양 테크노밸리도 어떤 기업을 유치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성공의 네네.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질 좋은 일자리 유치를 위해서 어떤 산업들이 유치가 되어야 한다고 보세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당연히 우리 그 계양 일자리, 양질의 길자리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계양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계양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유치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다행히도 저희 그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의 신화를 만들어낸 이재명 그 당선자가 저희 지역구에 오셨기 때문에 네네. 분과 그 긴밀히 협조 관계를 유지해서 그런 경험을 토대로 같이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여러 가지 좋은 기업들을 유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정부와의 협업이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이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구상 중이신 계획이 있으실까요? 뭐 다양한 각도로 저희 저 혼자 한다는 생각이 아니고 지역의 그 유동수 국회의원? 예, 국회의원 시당 위원장도 계시고 또 말씀드린 이재명 당선자와도 긴밀한 그 협조 관계를 유지해서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정치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기대가 되고 네네.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서 지금 말씀 주셨는데 혹시 선거운동 동안 이제 계양 테크노밸리나 네. 계양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과 논의한 어떤 이슈들, 사업들이 혹시 좀 있으실까요? 네. 저희 선거 13일간 중에 거의 한 10일간을 이재명 후보와 같이 그 시간을 보냈었는데 네네. 많은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재명 후보께서 저희 지역이 좀 생소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든지 그런 그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제가 소상히 말씀을 드렸고 네. 특히나 그 롯데 부지 77만 평 네. 그 우리 계양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골프장을 하겠다는 걸 저희가 막아냈잖아요. 네네.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경인 아라뱃길 친수 공간을 어떻게 개발을 해서 이걸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 관광 도시로 만들어낼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고요. 네. 그 말씀하신 그 계양 상기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 여기에 관련돼서도 집중적으로 이 열흘 동안 많은 대화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계양 테크노밸리뿐만 아니라 이제 그 관광 활성화 부분은 또 핵심 공약으로 당선인께서 또 이제 예. 언급을 하셨던 핵심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예, 저희도 많은 기대를 한번 걸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 또 계양구의 경우에는 오래된 아파트 등 이제 노후된 주택이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도시 정비가 또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 어떤 해법 준비하고 계실까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네. 근데 결국은 또 정치권에서 풀어내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주민들이 이 살기 편한 도시를 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이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재개발 재건축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 도시 기반 시설을 구축해서 기존 구민들이 살기 편한 도시를 만들어내는 것도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일단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행정이나 법적인 요건을 갖춘 것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또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해서 협조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또 공약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 계양산에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또 공약을 하셨습니다. 네네네. 지난 후보자 대담에 나오셔서 이제 곤지암 화담숲을 벤치마킹하는 네네. 방안도 말씀을 주셨었는데 네. 그 환경단체는 근데 이제 계양산을 시민들이 지켜낸 만큼 민관 이제 주도하에 현재 자연 생태를 보존하는 시민자연 공원으로 조성을 하자라는 네네. 이런 주장들, 이슈들을 또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 곤지암의 화담숲을 말씀을 드린 것은 곤지암 화담숲이 5만 평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저희 롯데부지는 77만 평인데 그 중에서 일부를 곤지암 화담숲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공원으로 조성을 하면 우리 인천 시민뿐만이 아니라 국제 관광객들도 저희 계양구를 찾아오는 시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네. 그래서 계양산이 잘 보존되어 있는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 일부분을 그 화담숲처럼 아주 예쁜 공원으로 만들어내면 국제 관광 도시로서의 손색이 없음을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그렇게 잘 협의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을 놓고 보면 일부분은 화담숲과 같은 이런 숲을 네네. 민간 조성 이제 숲을 만들고 일부는 자연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네네. 이해를 하면 네,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 부분 이제 화담숲 같은 이런 그 숲을 만들 때에는 그 민간 자본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롯데와 인천시와 저희 계양구가 이제 네. 협의를 해서 풀어내야 될 숙제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뭐 환경단체라든지 등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말 그거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되지 않게 잘 풀어내겠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즉석 답변을 요청드리는 건데 민관이 함께 자리할 수 있는 어떤 테이블 구성도 논의를 예, 하시는 그거는 건가요? 뭐 제가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 독단적으로 무슨 사업들을 추진할 게 아니라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과 또 지역민들과 그런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합리적인 그런 그 사업도로 추진해 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또 연장해서 또 질문을 한번 드리면 계양산 관리 주체로서 계양산을 보호해 나가자는 이런 또 제안, 주민들이 네. 직접 네. 참여하자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당연히 저희가 보호를 해야 될 것이죠. 그 인천에 사실 진산이라고 저희가 일컫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국가 사적지로 지정이 돼 있음으로 해서 계양 산성은이 지금 복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제 그 역사적 문화 가치를 네. 저희가 만들어내면 그리고 복원이 되면 그와 병행해서 우리 계양산을 찾아오는 그리고 계양 역사를 알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 볼거리 또 여러 가지 그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역사 문화 체험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그런 것들을 풀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계양 아라뱃길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어보죠. 그 네네. 계양 경인 아라뱃길을 이제 수도권 최고의 관광지로 만들겠다라고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네네. 이 공약 역시 환경 보존과 수질 보호 문제가 이제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 밝혀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 제가 뭐 이 관광 사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기존의 틀을 크게 깨서 무슨 다른 뭐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 그 아라뱃길 자체로만으로도 관광 사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자연의 공간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 야외 공연장이라든지 네. 또 예술 공연장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저희가 조금만 정리를 해놓고 편의시설 이런 것만 갖춰놓으면 아마 수도권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취임하고 나면 바로 예술 공연장이라든지 청소년들이 또 마음껏 그 활동할 수 있는 야외 공연장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수도권에서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아라뱃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이제 그 물류 운반의 어떤 기능도 많이 이제 못하고 네, 있고 그리고 네. 이제 그리고 관광 활성화 부분에서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도 지금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협의체 구성도 지금 네네, 진행을 해서 그렇습니다. 예.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데 솔직히 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부의 어떤 요구 사항이나 어떤 희망 사항 같은 거 혹시 좀 없으실까요? 저희가 뭐 그린벨트로 이제 묶여 있어서 결국은 친수공가법이 마련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계양구에서는 거의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으로 남아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그린벨트 내에 또 우리 그 아라뱃길 주변지의 체육시설이라든지 야외 공연장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예술 분야서부터
하나하나 준비하다 보면 아마 멋진 그런 그 자연의 공간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또 한 가지 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번 선거에서 이제 이재명 그 의원 네. 당선인 네, 어떤 그 공약들도 한번 같이 한번 아울러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던 부분이 이제 김포공항 네, 이전 이슈거든요. 네, 네. 지역 이제 서부권의 어떤 발전을 위한 김포공항 이전을 공약을 하셨는데 이 부분 당시 선거운동하실 때 계양 주민들이 이 공약을 바라보는 이런 많은 시선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저희 그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저희가 기자회견을 해서 공식 발표를 했었는데 결국은 그동안 계양이 그 김포공항 때문에 고도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법적 그 제약을 받아서 성장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해소하고자 결국은 그 김포공항을 이전해서 그쪽 그 개발을 하고 이 수도권 중심에 우리 계양의 그 중심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 때문에 저희가 기자회견도 하고 또 지하철 9호선이 네. 그럼 가해동에 기지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계양구 땅이 한 40%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박천역하고 한 5km 정도 거리만 연결을 시켜주면 우리 인천도 서울 지하철 시대를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그런 아쉬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풀어내고자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선거 막바지에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올랐고 그렇죠. 제가 예. 만나봤던 많은 계양 주민들도 이 공약에 대해서는 많은 또 환영의 뜻을 나타냈던 바도 있는데요. 이 공약 추진이 근데 좀 무리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당선인 입장에서 이 공약 어떻게 좀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인천공항에 일부 폐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이중적으로 결국은 그 김포공항이 이제는 밀집 지역의 중심지로 잡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종공항으로 가서 결국 환승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동의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천공항에 이동을 하게 되면 바로 환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우리 계양 그 서울 일부 북부권에 그 북부권 시대를 만들어내야 될 것이다. 일부 서울에서 반대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부분들을 앞으로 좀 같이 협치해서 잘 풀어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과제 말씀 주셨는데요. 네. 그 아마 이제 현재 인수위를 통해서 현안들 많이 또 살펴보고 계실 것 네, 같아요. 예. 당선인께서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사업을 꼽아주신다면 어떠실까요? 저희가 그동안 뭐 일자리가 없어서 많은 서러움을 겪고 있었는데 네. 이제는 일자리가 넘쳐나는 계양구를 만들어내야 될 사명을 제가 갖고 있고요. 그래서 계양 테크노밸리가 잘 완성이 되면 충분히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역사와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이런 것들이 이 공존하는 자족 도시로서의 완전한 기능을 갖춘 도시를 만들어내겠다. 저는 이렇게 공약을 했었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 임기 4년 동안 그런 그 명품 계양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제 계양 테크노밸리 가장 이제 힘줘서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문제 없겠죠? 아니 문제 없습니다. 열심히 해서 아주 그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잘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양 구민분들에게 한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말 어려운 선거에 저희 계양구청장 후보로 저를 만들어주신 계양 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선택한 것은 우리 그동안 낙후되어 있는 계양구를 발전시켜서 우리 계양의 시대를 만들어달라는 그런 열망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4년 임기가 끝났을 때 정말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청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죠.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네, 며칠 뒤면 민선 8기 계양구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민선 8기 계양구의 성공적인 순항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